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제 시작을 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51페이지까지 전부 숙제가 다 됐잖아. 이제 52페이지부터 들어가는 거야. 자, 내가 그럼 불러줄게. 만복사 접호기에서 만복사 접호 은그릇. 자, 이생규장전에서 부모 홍건적 최랑. 그 다음에 취유부벽정기에서 부벽정 선녀. 그 다음에 남연부주지에서 경주의 박생이 유교에 심취하여. 아하, 이거 자꾸 문자가 오네. 오케이, 됐습니다. 유교에 심취하여 불교와 무속, 귀신 등을 부인한다. 그런데 꿈에 남연부주라는 지옥에 가서 염라를 만나 귀신, 왕도, 불도 등에 대해 문답을 하게 되는데 염왕이 그의 박식에 감동하여 왕위를 물려준다. 그 후 박생은 죽어서 염라국의 왕, 그 다음에 용궁부연록, 요거 글솜씨가 뛰어난 고려시대 개성의 한생이 꿈속에서 용궁에 초대되어 신축별궁에 상량문을 지어주고 극심한 환대를 받고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다음 거 들어갈게. 자, 그 다음 거. 자, 사랑.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승려.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홍건적의 난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능동적. 그 다음에 다음 거 치유부벽정기. 여기에서 선녀. 그 다음에 남연부주지에서 삽입시.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이상한데? 세조 맞고, 세조. 그 다음에 세종대왕.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전기소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얘네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는 거야. 최초의 소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조선 후기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소설이 없었나요? 없었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나 뭐 이렇게 산문이나 뭐 이렇게 뭐 소설 같은 구조는 없었나요? 있었지. 뭐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너희들이 사물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나타낸 소설 구조의 글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A4 용지 한 장 분량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설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소설로 안 들어갑니다. 고려 시제에. 그럼 그 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지. 뭐가 있었는데요? 설화. 설화요? 설화는 어떤 게 있는데요? 너희들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설화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옛적 한옛날에 어떤 마을에 마음씨 좋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 준 거 있잖아. 그게 전부 다 민담이야. 신화는 알잖아. 건국신화 여러 개 있잖아. 박혁거세 신화도 있고, 곰이 사람이 되는 거, 웅녀 나오는 거, 그거 당군 신화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설. 어느 마을에 가면 무슨 전설이 내려온다. 요 전설. 요런 세 가지가 묶여서 설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 맨 처음에 설화가 있고, 설화가 좀 더 구체화돼서 고려시대에 가전체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
A4 용지 한 장 분량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소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전 소설이라는 것이 금호 신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왔고, 근데 좀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이건 여기에 있는 5편의 소설들은 전부 다 중국에 있는 걸 카피해 온 거야. 김시슬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시중에 있는 책들을 막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너무 재밌는 이런 귀신하고 사람하고 사랑 얘기가 너무 재밌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책을 조선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조선에 맞게 바꾼 거야. 지명이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카피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다가 나중에 이제 홍길동전 이걸로 소설로 이제 한글 소설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야. 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논술 이거는 뭐 그렇고, 자, 맨 마지막 들어가 보자. 맨 마지막에 66쪽에 보면 1번에 이것도 했어? 아, 그래? 그럼 이제 책 걷어도 되잖아. 그치? 자, 책을 걷겠습니다. 이름 안 써져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써주시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 좀 더 채워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되지, 왜 안 돼? 집에 가기 전에만 나한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많이 못 채운 사람들은 여기서 채워도 됩니다. 에이, 모르겠어요. 전 지금 낼래요. 그러면 지금 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왜 이래? 책을 잊어버렸네. 어디다 뒀나? 여기다가. 자, 또 책 내야 됩니다. 책 내야 됩니다. 없어.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거기다가 드려야 되고요. 이거 2주마다 한 번씩 걷어야 되잖아. 이것도 일이야. 더 골 때리는 건 뭔지 아냐? 중3은 매주 책이 나옵니다. 매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매주 걷고 매주 나가죠. 정신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나누어준 책 2-1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2-1권. 여름 2. 아니, 이거 되게 웃긴 게, 여기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 들어가. 아니, 시험 보고 나서 구주에 이게 수업 바뀌어 있잖아. 먼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시험 봐야 되잖아. 그냥 좀 잘못된 것 같아. 요번 주에 시험 보는 게 아닌데 이게 잘못 시험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아는 문장이 들어가. 아는 문장이. 근데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이게 2주 책이잖아. 그런데 여름 2를 보면 박시전하고 구몽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주 읽으란 얘기야. 매주. 한번 물어보자. 자, 매주 읽는데 부담되니? 매주 책 한 권씩을 끝내야 돼. 물론 책 자체가 두껍진 않아. 그러니까 여름 2권에서 첫 주에는 박시전을 읽고 2주째에는 구몽을 읽어야 돼. 어때? 좀 부담돼? 부담돼?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매주 이걸 집어넣어. 차라리 읽기만 하고 쓰는 걸 좀 줄이든가. 매주 집어넣어놨어. 이러니까 책 읽는데 부담스럽지 아무래도.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야, 그냥 듣고 잊어먹어도 돼. 왜냐? 3학년 2학기에 이게 나와. 내신에 3학년 2학기 1년 후에 요번 3학년 2학기 내신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 들어가거든. 그럼 1년 후에 들어가. 야, 그럼 잊어먹어도 되잖아. 잊어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서 수업을 하니까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자, 그러면 서서 하겠습니다. 혼 문장은 뭐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거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거야. 부사어가 10,000개 있어도, 목적어가 1,000개 있어도, 관용어가 20,000개 있어도 상관없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있으면 혼문장입니다. 그러면 견문장은 뭐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있어야 됩니다. 진수가 형이 만든 모자를 썼다. 요런 게 좀 어려워. 왜? 자, 봐봐. 잘 봐봐. 편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시 배울 때 생각을 해봐. 내가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느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있으면 견문장이고 한 번만 있으면 혼문장이야 라고 했어. 여기 서술어 찾아봐. 진수가 형이 만든 모자를 썼다. 여기 서술어 찾아봐.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 하나밖에 없어. 그치?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서술어라는 말이 또 나와 있어. 선생님, 만든이 서술어예요? 이거 관용어잖아요. 맞아. 서술어 아니야? 관용어야. 그러면 선생님,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수가 썼다. 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그런데 요거 봐. 형이 만들었다. 얘가 요것만 놓고 보자 이거야. 형이 만들었다. 요것만 놓고 보면 얘가 서술어고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찾는 게 아니야. 서술어를 찾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 찾는 거예요? 동사와 형용사를 찾는 거야. 엄밀히 말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진수가 형이 만든 모자를 썼다 해서 동사나 형용사를 찾아봐. 품사를 찾는 거야. 문장 성분 찾는 게 아니라. 얘는 문장 성분에서는 뭐냐? 관용어야. 얘는 문장 성분에서는 관용어지만 품사, 동사나 형용사를 찾아라. 썼다. 얘가 동사야. 그리고 진수가 명사, 조사, 형이 명사, 조사, 만든 얘가 동사야.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으로는 관용어인데 품사로는 동사야. 그리고 모자를 명사, 조사, 썼다, 동사. 그러면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찾아내기가 수월합니다. 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얘기가 되느냐? 얘가 관용어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동사와 왜? 서술어는 뭐지? 동사와 형용사잖아. 그 외엔 없어.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서술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를 찾아. 그러면 더 쉽게 동사와 형용사를 찾는 방법이 뭐냐? 얘네들은 기본형이 있어. 기본형. 예를 들어보자. 책상. 얘는 기본형이 없어. 기본형이 없어. 그런데 만든. 이거 기본형이 있어. 만들다. 썼다. 기본형이 있어. 쓰다. 그치? 거기다 지금 기록하는 거지. 그치? 너무 외울 게 중요하니까 핸드폰에다가 따로 저장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견문장은 뭐냐? 얘하고 얘가 하나의 쌍이고 진수가 썼어. 형이 만들었어. 요게 또 하나의 쌍이야. 그래서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네. 그래서 견문장입니다. 여름이 가면 하나, 가을이 온다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견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견문장은 어떻게 또 쪼개지느냐?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쪼개집니다. 아는 문장은 뭐냐? 얘가 아는 문장이야. 위에 있는 게 아는 문장인데 이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에 형이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어. 그러니까 얘는 안긴 문장, 얘는 아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거야. 이어진 문장은 뭐냐? 이어진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기차가 2개가 연결되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름이 간다, 가을이 온다 이렇게. 요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기차가 연결되듯이 연결됐다. 그러면 이어진 문장. 하나의 커다란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다.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자. 자, 이건 뭐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어절은 뭐냐? 어절은 띄어쓰기. 저 성실한 학생이 철수이다. 저 성실한 학생이 철수이다. 4어절짜리야. 어절은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어절. 띄어쓰기. 애들이 이거 진짜 헷갈려. 뭐하고 뭐를 헷갈려 하느냐? 음절하고 어절. 음절은 뭐야? 글자 수. 어절은 뭐야? 띄어쓰기.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고 띄어쓰기 어절, 띄어쓰기 어절, 띄어쓰기 어절. 어절은 띄어쓰기야. 됐지? 그 다음에 구는 뭐냐? 구는 2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없어. 절은 똑같은데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저 성실한 학생이 철수이다. 명사구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동사구야.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없어. 그런데 절은 철수가 공부한다.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걸 절이라고 합니다. 됐고, 요 정도로만 여기는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여기에는 적어놨는데 없어졌네. 안긴 문장에는 5개의 종류가 있는데 명사절이야. 요렇게 하면 애들이 헷갈립니다. 뭐냐? 미음, 기가, 그러니까 어간 플러스 미음, 기가 나온다. 그럼 명사절이야. 미소가 그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 자, 동사나 형용사 찾아봐. 분명하다, 해내다. 근데 마지막에 뭐니? 음이 있지, 명사절이야. 그 다음에 나는 경기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자, 동사나 형용사 찾아봐. 기다리다, 시작하다. 그런데 명사절이야. 그 다음에 지금은 학교에 가기에 이르다. 자, 동사나 형용사 찾아봐. 이르다, 가다. 2개란 말이야. 근데 명사절. 그래서 어간 뒤에 미음, 기가 들어가면 명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기 뒤에 요거 미소가 그 일을 해냈음 명사절의 주어야. 나는 경기가 시작하기를 명사절의 목적어야. 지금은 학교에 가기에 이르다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부사어 역할을 뭘 통해서 파악하느냐? 미음, 기 뒤에 있는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면 됩니다. 자, 미음, 기가 들어가면 뭐? 명사절. 자, 그러면 2번째 관형절. 관형절은 관용어 역할을 해. 그러면 어간 뒤에 는, 을, 던, 니은, 리을. 다시 말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면 관형절이야. 관형사형 어미 은, 을, 던, 니은, 리을이 들어가면 관형절이야. 예를 들어보자. 예쁜 꽃이 피었다. 이거 애들 되게 헷갈리잖아. 이거 몇 년 전에 골 때린 일도 있었어.
중학교 2학년 학교 선생님이 이거 혼문장이라고 얘기해서 말도 안 된다고. 그 선생님 실력 없는 선생이라고까지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얼핏 보면 예쁜 꽃이 피었다 혼문장 같아.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 찾아봐. 두 개가 나와. 피었다 동사야. 예쁘다 요거 형용사야. 선생님 그럼 두 개의 문장은요? 꽃이 피었다 꽃이 예쁘다 두 개가 묶이면서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관형절이 된다. 왜? 예쁘 어간 뒤에 니은이 왔잖아.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는 그러니까 저 는 있잖아. 관형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 이것도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는데 어간 뒤에 이, 개, 도로, 아서 또는 어서 앞이 양성 모음이면 아서 앞이 음성 모음이면 어서가 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서가 오지. 왜? 음성이니까 음성.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추워서 이것도 음성이고. 양성이 뭐가 있을까? 앞이 양성으로 끝나는 거. 뭐가 있지? 아서가 들어가는 거. 뭐뭐 아서. 그냥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야, 얘기 좀 해요. 뭐뭐 아서. 먹어서 음성이잖아. 주어서 음성이잖아. 없니? 아서 들어가는 거야. 아서 우리 많이 쓰잖아. 아서 없어. 근데 지금 내가 머리에 안 떠올라서 그래. 아서 지금 내가 유일하게 떠오르는 건 요거밖에 안 떠올라. 아서. 그런데 얘가 동 탈락에 의해서 가서가 되잖아. 요것만 떠올라. 요렇게 이게도록 어서가 들어가면 부사절이야. 봐봐. 동생은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자, 여기서 동사나 형용사 찾아봐. 웃었다. 그 다음에 빠지다. 여기에 도록이 왔잖아. 그러니까 부사절인 거야. 눈이 소리도 없이 내렸다. 서술어 찾아봐. 동사나 형용사. 내렸다. 없다. 거기에 어간 업 뒤에 뭐가 왔니? 이. 그러니까 뭐야? 부사절. 그 다음에 최고로 어려운 게 서술절입니다. 최고로 어려운 게 서술절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것도 서술절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거 얼핏 보면 통문장 같아. 누나는 키가 크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서술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서술어 하나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뭘로 착각하느냐? 혼문장으로 착각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크다의 주어는 키가야. 키가 크다야. 그런데 이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누나는의 전체 서술어야. 누나는 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짧다. 서술어야. 그런데 뭐가 짧어? 앞발이 짧어. 그런데 이 앞발이 짧다라는 여기에서 토끼는이라는 주어의 전체 서술어 역할을. 그러니까 토끼는 앞발이 짧다. 요거.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주어 서술어야. 요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서술어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용절. 말했다. 뭐뭐라고 하자. 라고. 뭐뭐 하자. 하자라고. 고라고가 들어가면 인용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명사절은 어떤 게 들어가? 미음, 기.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은 어떤 거? 이게도록, 아서, 어서. 어떤 역할? 부사어 역할. 그 다음에 관형절을 하는 문장. 어떤 어미가 들어가? 은는, 을던, 니은, 니을. 무슨 역할을 해? 관형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다. 중학교인 너희들한테 이게 들어갈라나? 고등학교는 들어가는데 들어갈라나? 이게 있습니다. 봐봐. 명사절은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용어 역할을 해. 그러면 부사절은 부사어 역할을 해. 선생님, 여기도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여기도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어미가 음미음 기가 들어가면 명사절, 이게도록 아서 어서가 들어가면 부사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영배가 살아왔기에 나는 영배가 살아왔기에 기쁘다. 그러면 여기서 동사나 형용사를 찾아봐. 제일 먼저 기쁘다. 당연히 보이지? 그 다음 살아왔다. 살아왔 뭐로 끝나니? 기.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야. 그런데 그 뒤에 조사 애가 부사격 조사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명사절의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뭐가 왔냐를 생각해야 돼.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형절에서 문장이 성분이 이게 생략될 수 있다. 당연하지. 아까도 꽃이 예쁘다, 꽃이 있다. 두 문장이 합쳐지면 예쁜 꽃이 있다가 되는 것처럼 두 개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다면 하나 생략하잖아. 예를 들어서 영희가 공부한다, 철수가 공부한다. 그럼 어떻게 돼? 영희와 철수가 공부한다. 이렇게 되잖아. 왜? 공통된 거는 하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야. 여기도 보면 장미 한 송이가 피었다. 장미가 빨갛다. 공통되는 게 장미가야. 그러면 빨간 장미가 한 송이 피었다. 이렇게 만들어져. 너는 소설책을 읽었니? 나는 소설책을 읽다. 나는 내가 읽은 소설책을 읽었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설책이 두 번 나와. 그러니까 한 번 생략될 수 있다는 거야. 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 주십시오. 문제 하는 거지? 4시 반이 지금 3시야. 4시야. 4시 만에 끝난다고? 30분 남았어? 이제 우리 들어갔는데? 어허, 야, 이거. 빨리 풀어주시오. 빨리 풀어주시오. 이게 시험 보고서, 얘네 숙제가 적어야 되는데. 이거 참네. 이거 하나 하고, 이거 숙제고, 이거 하나 하고. 그럼 시간, 이거 하면 끝이겠는데? 머릿속에 하기 못해, 이거 안 돼. 하나 못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안 돼, 이거. 숙제를 내야 되는데? 숙제를 내야 돼. 주간 테스트를 괜히 봤나? 주간 테스트 봐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거 어떻게 끝내? 지문 4개가 나왔는데? 못 끝내.
근데 30분 남았어.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숙제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지금 별로 논 것도 없는데 시간표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뺏겼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가연아 지금 1- 나하고 상관없구나. 다 했니? 자, 그러면 정답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3, 2번에 1, 3번에 2, 4번에 1입니다. 5번에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숙제고요. 요거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신동엽은 누구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민주화 운동. 신동엽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제목이 껍데기는 갈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껍데기는 뭘까? 민주화에 반대되는 거야. 그치? 그럼 민주화에 반대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 독재. 독재는 갈아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이게 갑자기 쉬워져, 이 시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작가들을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봐봐.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독재는 가라. 4월에 알맹이만 남고, 야, 민주화에서 4월 그럼 굉장히 큰 사건 하나 있지. 뭐니? 그렇지, 4.19. 4.19에 그 4.19의 정신은 남고 독재는 가라. 독재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이면 뭐겠어? 통합혁명. 동학혁명의 그 아우성 소리는 남고,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껍데기는 뭐야? 동학혁명에 반대니까 외세. 외세는 가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다시 독재는 가. 이곳에서는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어놓은 아사덜 아사녀가, 자,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놨던가는 뭐냐? 홀딱 벗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홀딱 벗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순수성이야. 가식이 없다는 거야. 나를 감추고 가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아사덜 아사녀 뭐냐? 한민족이야. 순수한 한민족이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전이 그랬거든. 그러면 아사덜, 우리 한민족이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초래청은 뭐냐? 옛날 전통 결혼을 할 때 그 가운데 상 놓는 거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맞절을 한대. 그럼 뭐야? 민족의 화합. 남북의 화합을 얘기하는 거야. 맞절을 할지니 그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한라에서 백두라고 했어. 뭐가 떠올라? 한라에서 백두라는 두 산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전체를 나타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 이거 뭐라 그랬니? 아무도 기억이 안 나? 대유법 혹시 기억나? 대유법.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비유법 안에는 은유, A는 B이다. 직유, A처럼, A 같이, A인 듯, A인 양, 이런 거. 그 다음에 의인,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그 다음에 활유,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그리고 대유,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빵이 뭐냐? 식량. 인간은 식량만으로는 살 수 없어. 요 은유, 직유, 의인, 화류, 대유를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유법이 쓰인 거지. 백두산과 한라산 딱 두 개를 통해서 사실은 얘가 나타내려고 했던 건 한반도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아사덜, 아사녀 두 명을 통해서 한민족 전체를 나타냈어? 대유법이지. 한민족. 그치?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우리 전통 생각은 남고 전통 사상은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거라. 쇠붙이는 무기 또는 갈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모든 이거는 대한민국에 없는 표현이야. 이거 뭐라 그러지? 시에서는 문법적으로 없는 표현을 쓰는 거.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시적 허용.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우리나라의 민족의 화합 이런 긍정적인 것들은 남고 나머지는 전부 가 꺼져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됐고 끝이야? 문제 풀어주십시오. 지금이 1분이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3분에 맞춰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 자,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2, 2번에 4, 3번에 2 됐지? 자, 그리고 요거 숙제입니다. 요거 숙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뭐야? 모래톱 이야기. 자, 빨리 보자. 지금 4분이야. 자, 교사인 내가 나왔네. 1인칭 시점이야. 건우네가 사는 조마이섬. 조마이섬이 뭐냐? 모래톱이야. 모래톱 섬인데 모래톱 섬은 뭐냐?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모래가 계속 쌓이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뭐. 강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여기에서 모래가 계속 쌓여. 그럼 나중에 여기에 하나의 섬이 만들어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건우네가 사는 조마이섬이라는 모래톱으로 만들어진 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섬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유력자, 힘 있는 사람, 유력자에 대해 알게 된다. 그해 가을 유례가 없는 홍수로 낙동강이 범람하고 조마이섬은 수몰될 위기에 처한다. 나는 건우네를 걱정을 하며 조마이섬으로 가는 중에 윤춘삼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자, 윤춘삼 씨는 그러니까 뭐가 될까? 정보 전달자가 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 집 얘기를? 건우 집 얘기를. 건우 할아버지가 나는 하단에서 그 점납회. 자, 점납회가 뭐냐? 폭우가 있거나 이럴 때 강으로 돼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떠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접는 낚싯대에다가 길다란 나무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끄집어 오거나 돼지나 소 같은 거 있으면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갖는 거. 이걸 점납회라고 한다. 접는 낫을 사용하는 패거리 이 뜻이야. 접는 낫을 사용하는 패거리. 그러니까 이제 낫이 이렇게 생겼잖아. 낫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길다란 짝대기를 연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접혀졌다가 펴졌다 접혀졌다 펴졌다 하는 그런 낫인데 여기다가 이제 강에서 흘러내리는 물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점납회에게 얼핏 들은 얘기를 상기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찰서까지 갔다 오는 길인데 마침 잘 만나신다. 글 안에도 기진맥진한 탓인지 그는 자 윤춘삼 씨지. 그는 내가 권하는 술잔도 들지 않고 하던 이야기만 계속을 했다. 바로 어제 있는 일이었다. 하단에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 뭐냐? 깡패야 깡패. 깡패들이 만들어둔 엉터리 뚝을 허물어버리는 얘기였다. 이게 왜 그러냐? 유력자, 힘 있는 애들이 저 땅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저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내쫓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홍수가 지네. 그럼 대충 뚝을 만들어 놨다가 이게 갑자기 팍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마을 사람들이 싹 쓸고 지나가는 거지. 마을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때 힘 있는 애가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대충 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마을에 한꺼번에 물이 빨려 들어가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려고. 엉터리 뚝을 허물어버린 얘기였다. 비는 연 사흘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뚝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할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바스의 영감. 이 갈바스의 영감이 누구냐? 바로 건우 할아버지야. 건우 할아버지가 철두 지휘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와, 그런데 건우 할아버지는 끌고 갔는겨? 윤춘삼 씨는 그제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키고는 다음을 계속을 했다. 섬 사람들이 한참 뚝을 해치려고 있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치 부차가 이게 누가 탄 거냐? 어딨어? 배짱들, 깡패들이 탄 거야. 찌푸차가 한 대와 닿은 뒤라고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2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뚝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왜? 그래야 마을 사람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건우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대충 만든 뚝을 미리 허물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지 않게. 그러면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뚝을 만들어 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소위 유력자의 나쁜 놈이야. 앞잡이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아유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봐도 들어주기는커녕 그중에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깐 찢어진 친구가 되려 갈바스 영감의 괭이를 와락 뺐더니 물속에 핑 집어던진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누구를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누구겠어? 유력자, 힘있는 놈. 유력자를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옆에서 온갖 욕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바스 영감도 이 개새끼야!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 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이 개새끼야!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서 물속에 퇴지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거 정말 웃기지 않나? 자 봐봐. 깡패 2놈이 왔어. 그 중에 힘께나 써보이는 애가
갈바스 영감의 괴인을 뺏어서 강에다 던졌어. 그리고는 막 욕을 해. 그러자 열받아서 할아버지가 깡패를 번쩍 들어서 강에다가 던졌대. 야, 그럼 얘네들이 힘께나 쓰는 애들이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번쩍 드니까 어머 할아버지 힘 좋으시네요. 존나 세다. 야, 이러면서 강에 탁 들어가? 말도 안 되는 놈이잖아. 이쪽은 힘께나 쓰는 젊은 깡패고 이쪽은 할아버지야. 뭐야 이 깡패야? 뭐 이따위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 그 사람이 죽으니까 갈바스 영감은 어떻게 돼? 경찰서에 끌려간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갈바스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뚝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닫던 탕류도, 그러니까 탕류는 뭐냐면 시커먼 물 떠내려오는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산사태가 나거나 이럴 때 막 엄청나게 물 떠내려오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탕류도 빙 에워돌면서 뭉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의 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왜? 그 깡패 죽였으니까. 웃자면 좋겠는겨. 걔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멀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여기서 말하는 선량한 다수의 목숨은 누구? 조마이섬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숨. 그 다음에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 씨의 컹컹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폭풍은 끝났다. 60년 이래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감쪽같이 말이 없어졌다. 그저 몇몇 일간신문의 수해구제 의원란에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 드러날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갈바스 영감은 결국 기약이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뒷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여기 빠졌어. 자, 맨 처음에 봐봐. 지금 힘 있는 사람이 이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끝내는 누가 차지하느냐? 군대가 차지해. 군대가. 그러면 계속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힘없는 조마이 섬 사람들은 휘둘린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힘 있는 유력자에 의해서 힘없는 갈바스 영감이 감옥에 가게 되잖아. 요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먼저 시점 찾아보자. 내가 나와. 근데 주인공은 나야? 내가 주인공이야? 아니면 건운의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야? 건운의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 다음에 갈등 구조는 어떻게 될까? 건우 할아버지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 대 유력자. 여기 안에는 깡패도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갈등의 매개체는 뭐야? 이 유력자가 엉터리 뚝을 만들어서 마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됩니다. 자, 문제 풀어주십시오. 2분 3분 드리겠습니다. 세 문제네. 세 문제니까 한 2분 14분까지 15분까지 풀어주십시오. 정답이냐? 오씨, 정답이네. 오씨. 다 풀었니? 그러면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3.
2번에 5, 3번에 3. 자, 그 다음에 요거 숙제입니다. 요거 숙제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인가? 유전자 조작. 요게 마지막이면 충분히 가능해. 요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요게 마지막이어라. 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자. 야, 15분 남았는데 질문 하나 남았어. 끝낼 수 있어. 오케이. 힘 조금만 내자.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오케이. 자, 이거 되게 간단한 겁니다. 뭐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스타일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문학 독서는 여러분들이 풀고 그 다음에 지문 내용에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만 내가 딱딱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야.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읽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이 지루해하는 시간을 없앨 겁니다. 대신 속도가 빨라지겠지. 숙제 안 해오면 또는 여기서 안 풀고 뭐만 있으면 바보 됩니다. 근데 지금은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해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얘기해 볼게. 자, 보자. 자, 먼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생명공학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딱 여기까지 읽는 순간 뭐에 대한 얘기했구나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뭐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제목 안 나와. 유전자 조작과 생명공학 이런 제목 안 나옵니다. 그냥 가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 뭐에 대한 얘기인가. 딱 듣자마자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유전자 조작 농산물 여기다 네모를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유전자 조작 농산물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싼 가격에 다양한 먹거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락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개발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예상되면 개발이 중단됩니다. 개발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인체에 위하면 개발이 중단된다. 개발 후에도 엄격하고 철저한 안전검사를 거친대. 반면에 일반 농산물들은 안정성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이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유전자 조작 농산물만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친 편견을 가져온 건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면 내가 이렇게 읽는 거지. 자, 2단락 보자. 개발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인체에 해로움을 끼친 것이 예상되면 개발이 중단되고 개발 후에도 엄격하고 철저한 안전검사를 해. 그 다음에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지나친 편견, 어디에 대한 편견? 바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중간 안 읽고 대신 문제는 여러분이 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시킬 생각입니다. 다음 3단락 보자. 3단락에서 한번 해보자. 3단락에서 여기서는 식량 생산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래. 유전자 조작을 하면. 그래서 농산물의 값이 크게 오르는 사태는 줄어들게 될 거래. 그러니까 뭐야? 생산량은 늘어나 값은 줄어들어. 농산물의 값은 당연히 내려가게 될 거야. 자, 두 가지가 있어. 요게 1번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값이 싸진다. 요게 2번 그러면 나달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바로 요거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만들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싸질 것이다. 끝!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락. 농산물의 유전자를 조작하면 영양 성분이 풍부한 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다. 영양이 풍부한 농산물을 만들 수 있대. 그래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제3세계 사람들의 영양 상태도 개선되고 인류의 질병도 치유될 것이다. 여기서도 요거.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풍부한 영양 섭취. 그리고 4. 그러면 요 단락, 두 개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장점에 대한 얘기지. 그 다음에 다단락에 보면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어. 또 장점이네. 잘
무르지도 않고 쉽게 상하지도 않아서 유통과 보관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 오케이. 계속 지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농민, 기업, 국가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줘. 노동력과 생산 비용으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 요렇게. 그 다음에 식량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늘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얘기되는 건 뭐에 대한 얘기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단락부터 나오는 건 뭐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부정적인 면이겠지. 자, 한번 보자. 안전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안전하다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문제가 많아. 유해성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예시를 들었지? 그 다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는 과학적인 건 아직 안 나왔어. 그러나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해. 그래서 인체에 어떤 유전적 교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직도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또 예시를 들었어.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갈수록 더욱 강력한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 잡초와 해충뿐만 아니라 이로운 곤충까지 없애게 될 것이다. 자,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잠깐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거 여러분이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푸는 거야. 내가 해설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면서 동그라미를 쳐보고 밑줄을 쳐보고 문제 풀고 하면서 내가 해설을 해주는 요거하고 여러분이 직접 해본 거하고 계속해서 비교해보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요렇게 지문을 분석하는구나 라는 훈련을 시키려고 해. 왜냐? 이거 내가 계속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읽으면서 내가 직접 밑줄 치고 다 하니까 첫째 문제점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 둘째, 졸려. 비문학 지문 3개 하면 다 하나 떨어져. 더 골 때리는 건 문제를 지문을 읽는 나도 나가 떨어져.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지문 분석을 들어가고 정답 얘기해 주는 형태로 이제 슬슬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지금 8분 남았습니다. 문제 4개, 5개입니다. 문제 5개. 그럼 다 끝나. 그럼 다 끝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
그랬어? 다 풀었지? 그러면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면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1번에 1, 2번에 3, 3번에 2, 4번에 5, 5번에 2. 자, 여러분 질문 해주십시오. 그러면 책가방 싸고 한 1분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라고? 아마 그래야 되겠지? 지금 너 시간표는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해 줬잖아. 그럼 너는 다음 주에는 넌 먼저 들어가잖아. 그치? 지도중이 여기서 너 한 명밖에 없지 여기에. 지도중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는 거야. 아마 여기서 수업을 하게 될 거야. 언제지 그게? 내가 아까 언제라 그랬지? 그 시간이 이 시간인데. 그럼 걔네들이 그러니까 너희 두 명은 빠져나가고 나머지 11명 중에서 2명 빠져나가니까 9명이 이 반에서 나랑 수업을 하겠지. 지도중 내시기 선생님이랑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랑 안 해. 지도중인 나랑 안 합니다. 어제 시간표를 바꾸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야호!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랑 안 합니다. 잠깐만. 성함을 알려드릴게요. 너희 잠깐만. 선생님이 누구냐면 장봉재 선생님이야. 장봉재 선생님으로 새로 들어오셨고 고등부 수업도 하시는데 중등부 수업도 지원해 주시는 거야. 이거 어디 가나? 아마 연락이 가겠지? 만약에 너희가 지도중이 여기서 수업을 한다면 내가 나머지 애들과 함께 다른 반으로 가겠지. 그치? 근데 여기 시간표에는 교실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 시간까지는 나왔는데 교실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지도중 2학년이 23일 너희 23일 날 시작하네. 일요일 날 23일 날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나보다는 좀 못생겼어. 수업은 나보다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은 뭐 내가 우리 학원의 탑이잖아. 그치? 적당히 나온 똥배, 달록한 다리, 근육 없는 몸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도 좋습니다. 이거 아마 선생님께서 너희는 지금 23일 잘해야 된다. 넌 더 잘하고. 파이팅. 문법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문법이 그러니까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법 다 틀린 것 같아요, 순서 배우고. 괜찮아. 문법 몇 문제였죠? 문법이 5문제. 근데 그 책을 면접 받았으면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좀 내 생각에 다음 주쯤에 시험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못 본 이유가 다음 주에 내신 들어가는 거지. 저기 책에 나와 있는 지문이 저희 그대로.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시험을 보면 다음 주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진호중과 향동중은 내신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주 빨리 본 것 같아.
제 시험 봤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아까 이렇게 있잖아요. 모래톱. 이거 그래서 A, B가 있었는데요. 어, 처음에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 피트니스로만 뭐라고 해줬다는 것이가 여기까지가 A하고 B였거든요. 둘다 간접이 있는 거죠. 뭐뭐라고? 뭐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고 말도 채팅에 들어가자면 이렇게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간접 인용하는 것이다. 간접 인용이 맞지. 그 밑에는 윤춘삼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윤춘삼이 한 말이잖아. 간접 인용한 건 양쪽 다 들어가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 전달해주고 요약한 거잖아. 문제의 손실가 정확하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정리하여 말했다는 것이 있어. 어딨지? 여기 있어. 여기 시험 보면 여기. 이거니까 여쪽에 방 페이지. 건호하는 거예요. 자, A와 B는 나의 시각에서 B는 윤춘삼시에 서술한 것이다. 어디 보자. B는 상면 쏟아지지 실진하는 쪽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지는 윤곽이 음성이 일어날 마침 배에 들어온 갈등을 해서 미리 무너뜨리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얘는 틀렸네 이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A, B 모두 간접 인용한 것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A, B 모두 윤춘삼씨가 나에게 전달했다 그랬거든. 그럼 B도 나에게 전달한 내용인가? 전달 내용은 맞네. 뭐 팽 집어 던졌다는 것이다. 그치? 그럼 윤춘삼씨가 나에게 2번이 더 맞는 거. 가장 적절한 거니까 1번이 왜냐면 모두 간접 인용은 둘 다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는 윤춘삼 씨가 나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A도 맞지만 가장 적절한 건 뭘로 잡아야 되느냐? B가 더 구체적이지. 그러니까 B가 더 정답이었을 것 같은데. 난 지금 정답을 몰라. 한번 찾아봅시다. 23번은 문제를 좀 그렇게 20에서 30대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전에 있는 나이는 아닌 거고. 뭔지 모르겠네. 네가 어떤 얘기하는 건지. 치사량 내용에서 20에서 30대 때 면역력이 가장 강하겠지. 가장 강하고 그때 이제 더 많이 걸려가지고 사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치사량이. 그러면은 20하고 30대가 중간쯤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치. 잠깐만 요거 잠깐만 볼게.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TAIJI 병원 써. TAIJI 해제하고 QWER 병원 써. 어? 1972 여기 들어왔다. 사내 게시판에서 교육 평가 자료 및 공지. 인물들의 대화만을 이용해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맞지? 맞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늦어지는 거지.
속도가. 그럼 뭐가 맞는 거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사건의 거슬러 역순의 점. 액자식 구성이 틀린 거야. 근데 액자식도 맞지 않아요? 액자식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냥 윤춘삼 씨가 전해지는 얘기가 있을 뿐이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액자식. 초등 평가 말고 중등 평가. 그러니까 들었지? 중등. 문법에서 망했습니다. 어때?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땡기는 거. 이제 AI 좀 불러도 되나요? 혹시? 제 성적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못 참겠어. 껍데기는 가라가 대조적 시어인가 보이게. 반복되잖아. 껍데기에는 가라라는 말이. 여기 있다. 정답지. 대조적이지. 대조적이지. 누구는 남고 누구는 가라. 남고. 이거. 자, 여기 있다. 너 시험지 찾아봐봐. 내가 정답을 부를 테니까. 근데 제가 시험지는 안 고치고 그냥 OMR에서만 고친 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기파란 거. 답은 기억하니까 못 찾겠지. 쿠풀. 총점 100점 맞아요. 왜 계속 여기 기파랑 시험에 대한 얘기만 있지? 이거 뭘 찾아야 돼? 21분 5분 맞았다. 여기구나. 허허, 이거 정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오이씨. 평가 자료및 공지 여기 있는데? 이거 맞는데? 정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정답을 그냥 알아가지고 올게. 너무 쉽잖아. 시험 봤잖아. 성적이 너무 궁금해서 남아가지고 학점만 좀 보고 가려고.
자, 정답 이거고 풀이 이겁니다. 보자. 1번. 자, 빨간 펜 뭐 이런 거 있나? 보자. 고치지 말까. 다 그렇게 얘기해. 괜찮아. 아니, 자, 아니 2번 3번에 1번에 2 맞고 2번에 3. 내 저게 고쳤던 건지 안 고쳤던 건지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3번에 4. 아, 그럼 뭐 애초에 왜 안 나오냐 얘는 또. 4번에 2번에 어? 4번에 뭐 했더라? 안 되겠다. 그냥 형광 펜을 하자. 4번에 새로 와. 4번에 했어요. 자, 1번 맞았고 2번 맞았고 3번에 틀린 거지. 네, 저 4번에 그 다음에 4번에 맞았고 5번에 4 4번을 했어요. 4번을 그래? 맞췄어요. 맞았고 그러면 현재는 지금 틀린 게 없는 거네. 아니죠. 아까 6번 불러주십시오. 네가 맞춰. 내가 부를게. 자, 6번에 2 7번에 3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1 11번에 3 12번에 3 13번에 4 14번에 1 15번에 4 16번에 3 17번에 5 18번에 4 19번에 5 19번에 5 20번에 2 21번에 5 22번에 3 23번에 4 예? 24번에 5 25번에 4 26번에 4 27번에 3 28번에 1 29번에 5 30번에 2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야, 이거 시간 되게 어렵죠. 아이씨, 너 진짜 지금 뭐라 그랬냐면 모두가 3점이야. 그리고 4점은 4점이라고 써있다 그랬어.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0 아니 16이니까 20, 24, 27 아이고야 30점 그러면 70점 큰일 났네. 70점 사실 저 이거 고쳤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마 60점 돼요. 이거 좀 나 어머니하고 상담해야 돼. 괜찮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또 중간 또 2차는 잘 봤을 거 아니야. 3차는 한 60점 되면 엄청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괜찮아. 에이 가라. 괜찮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잠깐만, 근데 저게 왜 저러지? 봐. 문제가 이해가 안 되네.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갔다 왔어. 5분에 시작. 지금 5시. 졸리들한테 여기 좋은 거. 책 다 가져와가지고 한글 맞춤법 지난주에 한 페이지 나오는 거 보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오늘 새로 받은 거 들어갈 거야. 지금 늦게 들어오면 여기 밑줄 빠진 자기 그 밑줄에 밑줄 빠진 것만 밑줄 낀 거죠. 이 정도는 아니고 맞춰야 됩니다. 한 문제만 몇 가지 나오고 나머지는 쉬워. 한 문제는 3번 헷갈리는 사람도 무조건 있을 거예요. 3번 문제. 아직 못 사람을 5분까지 풀어. 5분에 들어가게. 설명을 할 건데 내일 40분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넣기에는 오픈 친구들까지 같은 다음에 설명을 넣게. 설명할 거면 기출 그게 원래 신난다 이걸 듣는 건데 지금 미리 기출 다 보고 신난다 아주 새로운 있는 거고. 화장실 갔다 와서 갔다 와도 5분에 시작할게. 오늘 지나가는 일이 있어. 내일 빨리 가야 돼.
3이라고 돼 있는 거고.